모멘텀 투자 갑니다. 오늘 전인대 얘기 집중적으로 합니다.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전인대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.5%로 2012년, 13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. 다소 낮출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불식시킨 상황인데 관련해서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우크라이나 관련된 악재 때문에 좀 시장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올해 목표치 혹시나 7%로 낮추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. 자, 올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겠다.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여전히 한 7.5%대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재천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. 아무튼 이 구조 개혁을 위해서 성장률 급락까지 감수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해석이 되고요.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중국 성장률 급락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 통화량 증가 목표치도 이 작년과 같은 이 13%대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. 한마디로 이제 급격한 유동성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글로벌 증시 수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중국 정부 이렇게 어느 정도 개혁을 늦추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구조조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이 재정 투자를 병행하면서 중국 정부가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는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은 워낙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. 왜 시진핑 체제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나 싶었는데 사실은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거품을 이어가면서 성장을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좀 거품을 빼고 가겠다.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. 성장에 대한 시각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러면요.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이제 개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건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외형적인 스틸 드라이브보다는 중국 경제의 내수 성장 혹은 뭐 도시화, 성진화 이런 거 아닙니까?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은 어디일까요? 네, 결국 이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좀 투자할 만한 산업들 어느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.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마저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분명 그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철광이나 화학, 조선, 시멘트 등 이 과잉 생산 산업에 대한 이 구조 조정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이 과잉 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은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어떤 그 전통 제조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. 오늘 얘기 나온 부분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강철 생산 용량을 2,700만 톤을 감축하겠다. 또 시멘트 생산 용량을 4,200만 톤 감축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여전히 구조 개혁을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. 자, 이렇게 되게 된다면 저희 산업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철강주라든가 이 조선주 또는 시멘트 또는 화학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 제조 산업들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제 유축 부분보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환경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요. 중국 정부가 이 대도시의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600만 대를 도태를 시키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와 원자력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는데요. 아무튼 계속적으로 중국이 이 스모그 대책 때문에 친환경적인 정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전기차 관련주나 이 태양광주, LED 관련주들까지 좀 폭넓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국내 전기차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죠.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또 삼성 SDI 같은 업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들 업체들 쪽으로도 수혜가 될 것 같고요.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업체나 서울반도체 같은 LED 업체 쪽으로도 중국의 환경 정책에 관련된 수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역시 중국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결국 중산층 소비를 좀 촉진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요. 자, 이 부분 자체는 국내 기업들에게 두루게 수혜가 되죠. 중산층 소비가 촉진된다.
자, 인구 10억이 넘어가는 이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촉진된다.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IT 쪽이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. 또 자동차 보급률도 상당히 낮은 상태죠. 이 자동차 관련주를 포함해서 기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한자녀 정책이라든가 여러 내수 소비주들이 좀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는데요.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제조 섹터나 환경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IT 자동차가 좀 폭넓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는 일단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는 분명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참조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 시가총액별로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자, 현재 준비된 화면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시가총액별로 지금 쪼개놓은 건데요. 지금 현재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현재 거래소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쪽이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IT 쪽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, 즉 자동차와 조선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 장비고요. 기타 석유 화학업체와 정유업체가 있는 화학주들, 또 포스코가 포함되어 있는 철강업체들,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련주로 보통 부르는 뭐 기계업체 등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요. 이들 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 중에서 IT 자동차나 이 제조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꽤 크죠.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 자체는 어느 정도 방금 이제 말씀드린 산업들 쪽으로 좀 폭넓게 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시를 끌어올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중국의 전인대에서 비교적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성장률을 제시했죠. 관련해서 국내 수혜 산업을 점검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시간 제약상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해 주셨는데 차차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.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